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 5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뭐 심각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은 딱 그 정도 분위기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뭐 적당히 하락하고, 중화권 같은 경우는 좀 오락가락이었죠. 상해종합 같은 거 0.5% 상승 마감했는데, 물론 이거 정고점을 앞두고 계속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보시면 상해종합은 올랐는데 항생, 홍콩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코스피도 오늘 급락 마감했고요. 그죠? 1.5%면 뭐 급락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빠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현재 유럽 시장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있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에 자기네들만의 이슈가 하나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뭐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안 좋을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8시 반인가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로존이 테이퍼링을 슬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장 같은 경우는 어제쯤부터 해서 시장이 좀 안 좋긴 했는데,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이거래일째 지금 하락을 하는 거라서, 글쎄요, ECB에서 테이퍼링 할 거를 미리 시장에 선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유럽 시장 지금의 움직임에 너무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아무튼 잠시 후에 ECB 통화정책 발표난 이후에 그 이후의 움직임이 진짜일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저도 좀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사실 베이지북, 그죠? 베이지북이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쩌냐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보고서가 베이지북인데, 이제 어젯밤에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아침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지금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별로 안 좋다라고 이게 우려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미국 성장 둔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특별한 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를 보면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예상하긴 했거든요. 이거 고용 쇼크가 나왔네. 이거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베이지북에서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더군다나 이거 어제 이런 내용이 어제 뉴스 타이틀에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 적당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같은 시간에 존 윌리엄스라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가면은 올해 테이퍼링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올해 연내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 하긴 했죠.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베이지북에서도 베이지북에서도 회복이 느려진다라는 우려를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테이퍼링은 사실 거의 그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일단 이런 모습 정도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기 회복 둔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슬슬 아무튼 떠오르기 시작했죠. 경기 회복 둔화 이런 걸로 이 금요일 날 밤부터 경기 회복 둔화라는 그런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미국 주식 시장 약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코스피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하여튼 재미있는 게, 이번 주에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신났죠. 예, 미국 경제 둔화 이러는데도 제 생각엔 약간 투기적인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번 주의 흐름이죠. 미국 경기 둔화고 뭐시기고 간에 일단 오르자 이런 느낌인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시장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이라는 무거운 저항 자리를 앞두고 이 부근에 박치기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인다. 예, 라는 딱 목적지에 굉장히 좀 격렬하게 도착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일본 증시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3거래일째이자
3거래일째 대략 3만 여기 어디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3연속 양봉이고 뭐 이렇긴 한데 이 3만을 넘어가지만 않는 선이라면은 어쨌든 숏을 계속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한번 매집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매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뭐 요날 뭐 9월 7일, 9월 8일 같은 경우는 좀 숏이 위험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3거래일째 3만을 일단 못 넘어가고 있긴 하니까 3만에서 한 3만 200? 예, 3만에서 3만 200 사이는 여기 어딘가는 일단 뭐 올라오면은 반등시 매도, 그죠? 이 부분에서 숏을 한번 계속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만 200 넘어가면은 이제 도망가야 될 수 있는데 일단 니케이 지수 3만 200 기준으로는 해서 숏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거래일째 일단 정체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고점 무거운 그 저항 앞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정도 보여드렸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숏 이야기를 세게 하기는 조금 좀 무서운 자리이긴 하고요. 일본처럼 이 양봉이 저 밑에서 나온 양봉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거의 어제 고점과 비스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죠, 이런 자리에서 숏 잡는 건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면 뭔가 기회가 좀 보이긴 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저항들을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 뭐 같은 중화권 증시 뭐 홍콩 같은 데가 뭐 계속 뭐 부동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흔들흔들 하니까 분명히 이 친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조만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한국장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참 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그 제가 언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뭐 미국 주식 전도사라고 뭐 그 네이버 블로그인데 한 번씩 재밌는 지표 같은 거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뭐 재밌는 지표가 하나 있길래 요거 하나만 보고 한국 시장 볼게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바이셀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발표를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요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짜글짜글한 요 선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나치게 과열된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지나치게 언더슈팅, 지나치게 폭락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죠? 요게 그러니까 정확히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럭저럭 그 어떤 시장의 꼭지와 그 바닥을 그럭저럭 잡아냈던 그런 지표이긴 한데,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주식 파는 게 좋고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 사는 게 좋은 그런 지표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굉장히 높은 값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이 일단 보이긴 보이네요. 이 2001년도 IT 버블 때 굉장히 높은 값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높은 값을 기록했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지표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지표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긴 합니다. 59 부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 선 같은 경우가 어떤 그 대략적으로 이거를 그 평균 낸 뭐 그런 선, 수십 년간의 움직임을 평균 낸 그런 선인데, 그 평균 낸 추세선의 상단 부분, 추세선의 하단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선, 초록색 선 요 안에서 대충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죠, 위쪽에 거의 다 오긴 다 왔죠. 이래저래 어쨌든 뭐 시장이 좀 비싸지 않겠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서 한번 뭐 들고 나와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직접 여기 있는 자그마하게 써져 있는 이 글씨를 따라 들어가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BOFA 셀 바이 인디케이터 요거 아니면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표가 있다, 그만큼 지금 좀 비싸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을 볼 건데, 오늘 뭐 사실 한국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중국에서 무슨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중국 시장 뭐 마감한 내용인데 뭐 보시다시피 뭐 딱히 뭐 무슨 경제 지표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홍콩은 또 다시 뭐 정책 공포로 2주 만에 급락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국 증시 입장에선 특별하게 뭐 뉴스는 없었던 거죠.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오늘 한국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막 하여튼 내다 꽂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웨이 하락이 나온 셈입니다. 원웨이 하락이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요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보통 1년에 12개의 옵션 월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같은 경우가 어떤 초대박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나머지 10번이나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 이번 월물에서 어제 오늘 있었던 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터트렸습니다. 터트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터트릴 거라고 별로 예상을 안 했는데,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하여튼 터트렸네요. 변동성이 확실히 좀 터진 게 맞습니다. 선물은 1.7% 빠졌고 7포인트 빠졌으니까, 이게 만기일에 이 정도 빠졌으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일단 너무나 과했냐? 오늘 뭐 엄청난 폭락이라 이게 앞으로 뭐 무조건 뭐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런 걸로까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났다라고까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을 보여준 날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월물 옵션 가격들 보면 대략적으로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 뭐 2.0, 3.0대 있는 이런 옵션들이 보시면 48%에서 50% 정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콜 옵션이. 이 정도면 그냥 뭐 빠질 수 있는 만큼 빠진 겁니다. 뭐 물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정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 뭐 콜옵션들이 막 마이너스 70%, 80% 오게 아니고, 보통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2% 정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0%대에서 적당히 뭐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뭐 정도,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풋옵션들이 좀 신나긴 신났죠. 풋옵션들이 좀 신나긴 신났는데, 그렇다고 막 풋옵션이 엄청난 뭐 그런 일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풋옵션도 지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힘을 뽐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몇백 프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당월물은 그렇죠. 당월물은 뭐 200%, 700%, 500%뭐 이런데, 당월물은 별 의미 없는 거고, 차월물들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나봤자 뭐 100%, 120%이 정도 났으니까 뭐 정상적인 그런 시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튼 지금 이게 시장 상황에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드렸죠. 이게 제트기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하락세가 등장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다양한 특징이 있을 다양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덤프 트럭에 비유를 할 수도 있고, 뭐 오토바이에 비유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비교한 건 어쨌든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이라는 차원에서 제트기라고 비교를 했는데, 거의 뭐 제트기에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고 큰 뭐 빠른 하락세가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 하락세가 아직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평상시보다 약간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참 빠질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코스피 기존 10년 평균, 뭐 10년 평균이라고까지는 뭐하고, 하여튼 코스피의 평상시에 일반적일 때의 변동성은 12, 13대에서 노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뭐 15, 16, 17대에 와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움직임이 세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거든요. 지금 약간 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오늘의 하락이 뭐 그렇게 우려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적당히 할 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걱정이 되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솔직히 이제 저는 뭐 다른 건 안 보고 있고요. 저는 어차피 뭐 이미 저 위에서부터 슛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이제 솔직히 이런 가운데 움직임들을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이거 결과적으로 이 400 부근을 어떻게 붕괴시키느냐가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오히려 좀 우려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400이란 자리가 이 올해의 저점이란 말입니다. 그죠? 뭐 올해의 저점이란 표현은 좀 아니고 하여튼 올해의 의미 있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400이. 그래서 이 4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무거운 지지력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자리를 깨는 게 좋을 텐데 이거 깰려면은 어쨌든 좀 힘을 좀 모으고 뭐 어떤 일련의 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준비 과정 없이 여기다 바로 400에 냅다 꽂으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 좀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400 어딘가에서 또 쌍바닥 찍고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그런 점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전 이미 뭐 숏을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그겁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400 부근에서 쌍바닥 만들어내고 올라오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주의하자. 예,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그래서 뭐 오늘 뭐 급락을 했다 어쨌다 해서 사실 별로 뭐 신경 쓰이고 그러지는 않고 다만 이제 너무 과했냐 어쨌냐 이런 점들만 좀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415를 결과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415를 결과적으로 오늘 터치도 못하고 와장창 해버려 가지고 어쨌든 이 우려를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제트기 같은 하락 세력이 이 제트기 같이 강한 하락 압력이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이걸 붕괴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붕괴시킬 거냐, 400부근까지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상황 체크 정도는 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415나 420대에서 어느 정도 숏 매집을 조금 뭐 하셨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솔직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솔직히 지금 이런 자리에서 숏을 추격하는 건 더군다나 405 밑에서 뭐 숏을 추격하는 거는 410, 405 요 밑에서 숏을 추격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긴 듭니다. 이 415, 420대에서 숏을 일부 잡으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내가 또 다시 여기서 이제 숏을 더 물량을 추가한다, 더 비중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물량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에 더해서 추가로 뭘 더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비중 추가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 때마다 갈수록 그 계좌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야, 이제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 평단가가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막 확확 바뀌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물량 추가하고 이런 거라면요. 여러분들이 물량을 많이 잡으셨다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추격하다가 뭐 쌍바닥 찍고 반등 올라오고 이러면은 멘붕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그 물량을 지금 어쨌든 대부분 추가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밑에 어떤 추세선이 확실히 붕괴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조금 늦더라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제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저의 투자 성향은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계좌를 1대1로 보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건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 그죠? 아무튼 뭐 410, 405 요 부근에서는 이제 숏 물량 추가는 잠시 좀 보류해 놓으셨다가 차라리 여기서 이제 400이 와장창 붕괴가 돼갖고 이제 하락 N자로 확실히 간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남은 현금을 마지막으로 확 소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리 400 붕괴시킨다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는데 뭐 거의 440에서 400까지 다이렉트로 빠지고 반등 420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이쯤 되면은 뭐 400 깨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냥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예상일 뿐이고 시장은 언제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이런 자리에서 뭐 숏 비중 추가 그거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못하면 쌍바닥 가능성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미 물량 많이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붕괴시키는 걸 확인하고
아, 이거 하락 N자로 갈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확 열리면 그때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코스피 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 다 빠졌네요. 그죠?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다 빠지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터졌네요.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와야 시장이 속 시원하게 빠지는지 대충 오늘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손잡고 함께 빠지면 정말 무서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놓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원래 이런 생각하면 별로 안 좋긴 한데요. 이 왜 이리 하여튼 약간 좀 단기낙폭 과대같이 보이죠. 하여튼 자꾸 이런 생각하면 별로 어쨌든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긴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꾸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뭐 아무튼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개인이라 그런지 너무 단기적으로 121선을 훅 깨지 않았냐, 너무 단기적으로 121선까지 한 번에 확 닿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더군다나 뭐 만기 이런 것도 지났으니까 뭐 반등은 좀 올라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적당히 하고 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무튼 참 쉽지가 않죠. 아무튼 뭐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121선까지 한 번에 깼으니까 약간 단기낙폭 과대 같다라는 느낌 정도는 뭐 조금 있긴 있네요.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딱히 우려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런 점들 좀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많이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속 시원하구나 라는 거를 오늘 잘 보여준 요런 그림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올랐습니다. 그죠? 적당히 올라가지고 뭐 딱히 오늘 엄청난 폭락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힘을 써줄 만큼 써준 거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한국 시장 뭐 빅스 지수가 오랫동안 저점을 다졌다라고 미국 시장 보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그 못지 않습니다. 뭐 6월 중순쯤부터 해갖고 지금 결과적으로 14, 15를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플랫한 바닥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시 방향성, 이 이평선들이 쭉 내려오고 있던 게 옆으로 펴졌고 이제 머리 위쪽으로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머리 위쪽으로 든다면 뭐 짧게 봤을 땐 20일, 뭐 길게 봤을 땐 뭐 거의 뭐 3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들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 뭐 숏은 딱히 뭐 우려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얘가 정배열로 다시 가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무서울 수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 모습 잘 순항하고 있다. 하반경 직성, 빅스 지수든 뭐 VXN이든 뭐 V코스피든 간에 하여튼 전 세계 어떤 변동성 지수들이 대부분 다 하반경 직성을 보이고 있어서 심상치가 않다라는 느낌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점 정도 봤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뭐 반등시 매도 가능하다. 1510을 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지수 고점이 1507이었으니까 이것도 좀 힘이 없어서 1507까지밖에 못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쨌든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한번 해볼 만한 때인 것 같고요.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이미 물량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중 추가를 하실 때 충분히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라면 지금 자리에서 배짱 부리면서 막 사볼 수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물량 많이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추가는 충분히 어떤 전환이나 이런 게 확인되고 나서 좀 비싸게 들어가는 게 그게 어쨌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 그래서 대응은 뭐 본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주식시장, 미국 나스닥 숏을 사실 금요일날부터 해서 잡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미국 주식시장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겨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숏을 개겨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요날 9월 3일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길래 한 보합 정도 올라오길래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종가 보고 판단하려고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사실 금요일날에
알람 맞춰놓은 걸 못 듣고 늦잠을 자버려갖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 마감이 벌써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라 있더라고요. 손절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뭔 일 생기겠냐 싶어서 그냥 막 개겨 놓고 그냥 지금 막 개기고 있는데 대충 하여튼 본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자리 분위기가 좀 더러우니까 한번 미국 시장 쇼 공격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개겨볼 만한 자리다. 다만 어딘가를 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어딘가가 어디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스닥 시장 같은 거면은 제가 봤을 땐 이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숫자 보이시죠? S&P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글쎄 이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 있는 이런 선들을 넘어가지 않는 한은 어쨌든 계속 미국도 한번 숏을 붙잡고 늘어져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고민 좀 해봐야죠. 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루 빠졌다고 뭐 하루 올랐다고 막 거기에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이 기분이 막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은 주식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그냥 차분하게 최대한 좀 감정은 내려놓으시고 기계가 됐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